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6월의 마지막 주 알짜 뉴스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이 아이패드2에 탑재된 A5 프로세서와 800만 화소 카메라, 그리고 iOS5를 운영체제로 한 아이폰5를 오는 9월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리얼 ATA 포트의 결함 문제로 리콜 사태를 일으켰던 인텔 P67, H67 B2 스태핑 칩셋 메인보드의 무상 교환이 대부분의 업체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잡고 있어서 아직 교환을 하지 않은 사용자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사 HTC가 지난 23일 처음으로 국내에 4G 스마트 기기를 선보이며 4세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날 HTC는 국내 최초 4G 스마트폰과 HTC 최초 태블릿을 공개했는데요. 다음 달 1일 출시 예정인 이들 제품은 WCDMA와 와이브로 와이파이를 모두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인 NTT 도코모를 통해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를 일본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소니의 미러리스 신제품 발표를 시작으로 7, 8월경에는 파나소닉과 올림푸스가 그리고 삼성전자 등도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 미러리스 시장의 각축이 예상됩니다. 다음 달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이동통신사 대리점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토요일에 일부 대리점이 영업은 하지만 휴대전화 개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으로 인한 시장 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행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국제 인터넷 도메인을 관장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는 닷컴으로 통용되던 인터넷 도메인 체계를 아무 것이나 붙여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그래픽카드의 비교 광고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최대 그래픽카드 유통사인 EMTEC INC와 글로벌 PC 업체 MSI의 국내 유통사 웨이코스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약과 알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가 개방형 포털 줌을 런칭할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포털 업계에 도전장을 내던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차량 출고 후 1년 사이에 5번이나 시동이 꺼진 현대자동차의 투싼 차량에 대해 신차로 교환해주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대자동차 측이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오는 2014년부터 휴대전화 충전 단자 방식을 마이크로 USB 방식으로 통합하거나 호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11월 말 마이크로 USB 방식을 국가 표준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서든어택 서비스 종료 문제를 놓고 법정까지 가며 파국으로 치닫던 넥슨과 CJ E&M 넷마블이 극적으로 화해해 공동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 사용자가 7억 명을 넘긴 가운데 뻔한 내용의 시간 낭비 등 페이스북 피로 증후군으로 지난 한 달간 700만 명이 계정을 폐쇄했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FBI와 영국 경찰이 최근 전 세계를 해킹 공포에 몰아넣었던 해커 그룹 룰즈색의 리더급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룰즈색은 이를 전면 부인해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눈길을 끕니다. PC방 컴퓨터에 디도스 공격용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감염된 컴퓨터 화면을 훔쳐보며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해 수억 원을 챙긴 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근 조직폭력배들이 인터넷 게임 산업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AMD가 얼마 전 CPU와 그래픽 프로세서를 하나로 합친 퓨전 APU 라노를 야심차게 출시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좋은 성능을 낼까요? 최우섭 기자가 직접 사용해봤습니다. AMD의 통합 APU인 라노는 CPU와 GPU가 하나로 합쳐진 가속 프로세서입니다. 인텔도 코어 프로세서에 그래픽 코어를 넣어 디스플레이 출력과 게임 가속을 하지만 기존 메인보드 내장 그래픽 수준입니다. 하지만 AMD의 라노는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쓰던 그래픽카드 수준의 GPU를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라노 프로세서는 A 시리즈로 부르며 코어 개수와 작동 속도, 그래픽 성능에 따라 3가지 제품으로 나뉩니다. 아직 완제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라노의 성능을 미리 볼 수 있는 샘플 제품을 이용해 성능을 알아봤습니다.
테스트 SM 제품은 A8 3500M 프로세서로 쿼드코어와 라데온 HD 6620G GPU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여기에 6630M 외장 그래픽을 더해 두 개의 GPU를 듀얼 그래픽 기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그래픽카드와 마찬가지로 게임 성능이 좋고 다이렉트X 11을 이용하는 게임도 잘 돌릴 수 있습니다. 더트3를 돌렸을 때 기본 APU만으로 초당 30프레임을 넘기고 듀얼 그래픽을 더하면 40프레임을 넘나드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PC의 그래픽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에서도 라노의 성능이 잘 드러납니다. 다이렉트X 11을 이용하는 3D마크 11에서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1300점을 넘기는데 듀얼 그래픽을 더하면 2000점을 웃도는 훌륭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APU는 단순히 게임용 그래픽만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동영상 편집이나 인코딩, 포토샵 등 CPU의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작업에서 CPU를 거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오픈CL 등의 GPU 컴퓨팅을 활용하면 좋은 CPU 이상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입니다. AMD의 APU는 종전 CPU와 GPU를 따로 나누던 PC 환경에서 벗어나 칩 하나로 각 상황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가속을 해주는 통합 프로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노 프로세서를 이용한 노트북이 큰 기대를 모으는 이유입니다. 미디어잇 최호섭입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상반기에 어떤 브랜드들이 인기를 끌었을지 알아보곤 하는데요. 각 부문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2011년 상반기 다나와 히트 브랜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쇼핑 포털 다나와는 올 상반기 제품 판매량 분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던 히트 브랜드를 발표했는데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완제품을 비롯해 PC 주요 부품과 주변 기기, 그리고 디지털 가전 및 생활용품 등 총 51개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선정된 히트 브랜드입니다. 한편 2011년 상반기 히트 브랜드 선정을 기념해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2 등 다양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생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히트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LG전자가 초고속 컬러 프린터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프린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잉크젯과 레이저 인쇄 방식의 장점을 혼합한 차세대 PSA 기술을 적용해 흑백과 컬러 인쇄 모두 1초에 한 장씩 1분에 60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펜텍스카이는 스마트폰 베가 X 플러스를 LG U 플러스 전용으로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80만 대 이상 판매된 베가 X의 후속작으로 스카이만의 디자인 미학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노키아는 인텔과 공동 개발한 미고 운영체제를 탑재한 첫 번째 스마트폰을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3.9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와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곡선 형태의 부드러운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올해 안에 출시할 계획이지만 정확한 날짜와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위큐브가 새로운 LED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16대 9 화면 비율의 27형으로 풀 HD를 지원하고 HDMI 포트를 탑재했으며 5ms의 응답 속도와 500만 대 1의 동적 명암비를 지원해 생생한 영상을 표현합니다. 줄기차게 달려온 2011년이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꺾어진다고 해야 하나요? 벌써 7월이야 하는 분도 있고 아직도 7월이야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6월 마지막 주 알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